적절하게 공급이 있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미치더라. 요게 또 하나의 인사이트고요. 다음, 그러면 공급이 많은데, 그럼 신축이 계속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또 이거는 아니에요. 공급이 많은데도 어느 정도 많으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까 봤을 때, 자, 누군가는, 자, 그러면 제가 부산 뭐 동래구, 남구 이렇게 구별의 입주 물량보다는 부산시 전체 입주 물량을 보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입주 물량이 아주 부족한 경우, 아주 없는 경우가 있고, 적절하게 많은 경우가 있고, 적절하게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산시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부산으로 다시 오면 부동산 지인에서 지역 분석에서 부산으로 옵니다. 제가 어디 데이터를 보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직접 하실 수 있게. 자, 그래서 오면 부산시의 입주 물량을 보면요. 부산시의 입주 물량, 미분양을 잘못 찍었네. 입주 물량을 보면, 자, 요렇게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요 데이터는 헷갈리니까 요렇게 끄고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부산시는 2013년부터, 그 다음에 2023년까지, 24년 전까지 이 필요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았었습니다. 이 빨간 선보다 위에는 공급이 많은 거고 빨간 선보다 아래는 공급이 작은 겁니다. 근데 많았는데 가격이 일부 침체기 이럴 때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공급량이 많았는데도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제가 이제 여러 임장을 다녀봤을 때 이제 건설 예전에 제가 요런 거 좀 실제 사례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천 송도를 간 적이 있어요. 송도 국제 신도시 이렇게 오면 인천에서, 자, 송도 국제 신도시라든지 이제 부산의 약간 명지 국제 신도시 비슷한 거예요. 좀 더 위죠. 명지보다. 어쨌든 인천의 약간 해운대급 제일 부촌, 여기가 이제 송도 국제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투자했던 데가 가자동이라고 있거든요. 인천시 가자동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과자동에는 입주 물량이 너무 부족했고요. 인천 송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았었습니다. 송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청라국제신도시도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자동도 사보고 송도도 사보고 청라도 사봤거든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많은 여기 이제 송도국제신도시라든지 청라국제신도시는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요. 가자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했는데도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익을 많이 못 봤었거든요. 여기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작았었단 말이죠. 옛날에 이렇게 이제 현장을 제대로 안 가보고 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냥 정말 이제 그냥 아파트만 보고 샀던 이런 경우, 혹은 또 이제 안 보고도 샀던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면요.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 다 공단입니다. 파란색이 다 공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로드뷰를 넣어서 보면 과자동은 이런 동네입니다. 자, 로드뷰를 보면 요런 동네에 이제 아파트. 여기서 이제 주거지로 오면 약간 이런 동네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신도시나 뭐 청라국제신도시로 가보면, 자, 이런 동네입니다. 청라국제신도시는 요런 동네. 자, 동네 자체가 다르죠. 예. 그래서 건설사가 가자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설사라도 저기는 공급 안 하겠다, 수요가 정말 없는 부족한 입지구나, 비선호 입지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도 공급을 적게 할 거고, 이런 이제 신도시라든지 입지가 좋은 데는 내가 건설사라도 요런 데 공급을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자, 만약에 아파트가 신축이 없고 구축 위주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뭐 4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3억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아파트가 이제 5억인데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제 10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10년이 됐을 때쯤부터 뭐가 많이 생기냐면 이사 수요가 제일 많이 발생할 때가 10년 이상부터입니다. 이제 10년부터는 이제 점점 구축이 돼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수요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걸 알고 건설사는 이제 요때 분양을 하면 좀 더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한 25% 정도 비싸도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25%에서 30% 비싸면 6억 5천 이렇게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6억 5천에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왔는데 여기는 신축이 없다 보니까 이 6억 5천에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또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프리미엄이 5천이 붙었다면 7억, 만약에 1억이 붙었다면 7억 5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구축 아파트가 입지는 괜찮은데 이 아파트가 6억 5천 7억이면 이 아파트가 싼 거 같은데 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5억 5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없으면 어떠냐면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아파트가 가격을 견인하면서 이제 이 아파트에 자극을 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원리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이제 양정자이가 예전에 양정자이가 5억 중반에서 6억이었거든요. 5억 중반에서 6억이었는데 양정 롯데 캐슬 프론티엘이 9억에서 9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자이가 5억 5천에서 6억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7억, 뭐 8억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가 싸 보이는데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이 있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 요게 또 하나의 인사이트고요. 다음, 그러면 공급이 많은데 그럼 신축이 계속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또 이거는 아니에요. 공급이 많은데도 어느 정도 많으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까 봤을 때 제가 이제 요렇게 서울에서도 보고요.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입주 물량 요렇게 해서 공급량이 어떨 때 움직이냐 막 이렇게도 봤습니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하락장이 언제였냐면요. 요때죠. 2009년부터 한 2013년 말까지가 하락장이었는데 요때 입주 물량을 보면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도 서울이 하락했고요. 오히려 공급이 좀 있는 요 시기 때는 또 가격이 잠깐 쉬었지만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전체도 봐야 되고 수도권도 봐야 됩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17개 시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더라. 이게 얼마만큼이었냐면 필요 수요 대비 곱하기 200% 2배 이상일 때는 입주 물량에 장사 없다. 이렇게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한번 보면요. 자, 부산의 입주 물량을 한번 봅시다. 자, 부산을 입주 물량을 보면 자, 필요 수요 대비 부산은 이제 필요 수요가 16,000 가구로 했죠. 이게 그 아실이랑 지인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16,000 가구 대비 16,000, 17,000 가구 대비 곱하기 2배니까 32,000에서 33,000이 넘어가면 물량 앞에 장사 없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때 2배까지는 아니지만 2019년도에 31,000 가구였습니다. 31,000 가구. 그래서 2배 조금 안 되지만 굉장히 공급량이 많을 때죠. 요때 보면 2019년 입주를 앞두고 17, 18, 19까지 가격이 많이 빠졌었고요. 다음 요때 2023년을 보면 33,000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두고 가격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곱하기 2배 가량이 딱 나올 때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대구도
요때는 정말 불장이었거든요. 21년 보세요. 21년 5월, 6월 막 요때 코로나에다가 임대차법 때문에 막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이러면서 전국이 불장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때 대구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공급량 대비 2배 때문입니다. 자,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23년도 대구의 적정 입주 물량은 12,000세대인데 12,000세 1.2만 곱하기 2배 하면 24,000이거든요. 그래서 22,000에서 26,000 정도가 나온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23년도가 34,000세대가 터지고요. 그 다음에 24년도가 31,000세대가 터집니다. 그래서 대구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요 입주 물량이 이제 요때 입주를 하는데 분양은 언제 하겠어요? 대략 이제 공사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 반이기 때문에 약 3년 전에 이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2, 3년 전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입주 물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불장이었지만 입주할 때는 이게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년에서 마이너스 한 1, 2년, 많게는 3년 이렇게 보고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폭탄이 터지는 요 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 또 추가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자, 수도권 전체로 봐야 된댔죠. 그래서 대체 지역 추가를 해. 그리고 인천을 넣어주고요. 다음 경기도를 넣어줘야 됩니다. 경기도를 적용을 해주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 해서 수도권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적정 수요가 얼마큼 나오냐면 13만 호입니다. 여기 13만 호. 그러면 13만 호 곱하기 2배면 얼마냐면 26만 호가 되죠. 26만 호.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더해주면 30만 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이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0만 호 공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3기 신도시 1차 발표도 서울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 국토부는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왜 집값을 이렇게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속으로는 들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곱하기 2배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고대장에 12,000원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